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네. 본부장님과 함께 또 저희가 마이크론의 실적 뚜껑 열리고 나면 이야기 또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늘 금요일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론의 실적 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겨울론을 일축시켜 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겨울이 아니라 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네. 좀 긍정적으로 관점해도 될지 일단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가가 말해주는 거가 답이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게 답이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얼마나 잘하나 다시 한번 대시가 보면 말이죠.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도 잘 나왔고 순위 EPS 기준으로도 한 7, 8% 더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더 좋았어요. 네.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예상보다도 순이익 EPS 기준으로 약 15%가 잘 나왔거든요. 정확히 그거만큼 올랐습니다. 네. 어저께 시간 외에서 미리 한 14.7% 올랐고 오늘도 거의 똑같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예상보다 좋네요. 많이 좋네요. 그거만큼 반응한 거예요. 네. 그 이유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일단 이유가 좀 궁금하죠. 네,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회사에서 밝힌 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D램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우리도 3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봤을 때 한 네. 전분기 대비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전 분기 대비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6, 7, 8월 달이 그 전분기 대비했을 때 15% 올랐다고 네. 했어요. 근데 애널리스트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낮게 봤을 겁니다. 아마 10%나 초반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가격이 더 좋았어요. 좀 이상하죠. 네. 왜냐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건 반도체 얘기할 때 수요가 좀 안 좋다. 근데 그게 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수요가 안 좋다는 게 HBM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컨슈머. 네. 우리가 앵커님이 사는 휴대폰, 네. PC. 그러니까 컨슈머들하고 하는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네. 약했고 네. 그런데 그 약한 거를 뛰어넘는 정도로 기업 대상으로 하는 네. 거,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기업 대상으로 하는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서버에 들어가는 DDR5, 네. 아니면 뭐 기업용 데이터 센터나 스토리지용에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SSD, 이건 낸드인데 이런 것들이 이 컨슈머보다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상을 좋게 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단기적인 실적은 이슈는 아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서 주가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흔히 얘기했을 때 AI에 그러면 뭐 겨울은 없는 거냐 틀린 거냐라고 네. 본다면은 거기서 겨울이라 얘기할 때는 단기 실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HBM 공급 초과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지금 HBM을 만들어 파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한 수억 불 정도예요. 근데 향후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얘네들의 새로운 25년도인데 수십억 불 정도. 근데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들 고개 들어보니까 수요는 좋고 공급은 타이트할 것 같다는 자기 나름대로 전망을 우리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것도 옳게. 유일하게 안 좋았건 컨슈머 쪽의 D램이 좀 네. 부진했다는 것만 맞았다. 그러니까 좀 과도했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던 겁니다. 우려가 과도했고 오히려 기대를 좀 좋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HBM 코멘트도 해주셨고요. 마이크론 또 가이던스도 좋게 제시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우려는 많이 거친 것인가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런 얘기했죠. 올해부터 내년까지 HBM 뭐 거의 지금 팔 거 없을 만큼 이제 수요가 높다. 목표 주가 하향 추세 때문에 특히 SK 하이닉스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 보고 있나 라고 네네. 우리가 되물어볼 수 있을 만큼 네네.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비관론은 좀 잦아들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yes and no입니다. yes라는 건 장기 실적이 우리가 마이크론보다도 네. 그러니까 컨슈머보다도 기업용으로 들어가는 DDR5랄까 아니면 그 엔터프라이즈 SSD의 비중이 마이크론보다 적지가 않거든요. 네. 그 비중을 보시면 말이죠. 하이닉스가 작년 이맘때보다도 그 서버나 그래픽 쪽에 들어가는 D램 컨슈머 아니고 휴대폰 아닌 쪽이 1년 전에 한 40%였는데 네. 지금 이게 60%예요. 그리고 낸드
낸드도 이제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있고 네. 스토리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스토리지 들어가는 걸 SSD라고 하죠. 네. 스토리지나 SSD에 기업용이 있고 섞여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스토리지용에 들어가는 비중이 작년 이맘때 한 20% 중반인데 네. 지금은 한 40% 정도로 미루어 짐작돼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그 미루어 짐작하면은 우리 마이크론하고 비슷하지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네. 아마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요즘 내려왔었거든요. 네. 7조 한 2, 3천억에서 최근에 6조 8, 9천억에서 6조 4천까지 있는데 네. 이것이 하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짐하죠. 근데 물론 네. 실적은 10월 후반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삼성은 10월 초선 나오지만 그래서 그거 때문에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뭐 어저께 좀 많이 오르고 오늘 좀 올랐으니까 조금? 대충 한 네. 10% 오른 거죠. 네. 얘네들은 15% 올랐으니까 덜 오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최근 며칠 사이 올랐어요. 그럼 네. 대충 거의 비슷하다. 거의 가치가 또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 정말 많이 밀려 있었다가 이제 네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틀이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거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는 항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 잡으신 분 오케이인데 네. 주가가 높을 때 네. 이런 경고가 나올 때 빨리 움직였더라도 사실은 손해 볼 건 없어요. 지금 그 주가로 다 이제 돌아왔을 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우리가 반도체를 제가 좀 안 좋게 봤을 때가 8월 23일인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경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파신 분은 삼성전자 팔았으면 잘했죠. 지금도 여전히 10% 많이 네, 났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제가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맘때 와서 네. 하이닉스 사도 된다 그랬죠. 네. 그때부터 샀으면 지금 15% 이상 먹었죠. 그렇게 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그때 경고 듣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삼성전자만 마이너스 나고 하이닉스는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8월 23일날 주가가 얼마였냐 보면요. 네. 8월 23일날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네. 제가 경고하는 그날 네. 18만 5,500원입니다. 네. 지금 얼마죠? 오늘도 18만 원대 거의 딱 비슷해요. 그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안 팔고 버티시는 분도 괜찮겠지만 팔고 낮게 잡았으면 더 좋았겠죠. 네.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닝에는 특별한 이슈가 단기전 없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 당시에가 아마 7만 원 좀 초반이었거나 그랬을 네. 거예요. 지금 6만 5천 원 안 되니까 네. 아직도 한 7, 8% 빠진 상태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네.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빠진 이유가 있느냐, 반등하는 게 있느냐, 네, 그걸 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등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네. 하이닉스는 뭐가 있죠? HBM이 많죠. 그리고 서버라든지 이런 쪽이나 이 SSD,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은 단기적으로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상 복귀하고 여기서 눈치 보는 거죠. 네. 자, 눈치 보는데 주가를 봅시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네. 그 모건 스탠리 12만 원 말고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12만 원 어거지 만든 거라고.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정당한가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30만 원 있고 20만 원도 있는데 평균하면 한 25, 6만 원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내년도 이익의 전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평균 보는 건 EPS 3만 5천 원. 아까 그 모건이 보고 있는 건 낮은 거 2만 네. 2천 원. 모건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평균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평균은 잠깐만 한 3만 원 좀 밑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맞다고 좀 쳐주면은 한 60% 해주고 그 모건도 혹시 모르니까 40%에서 가중치를 주면은 6대 4 정도 되면 3만 원 정도가 EPS가 나와요. 네. 3만 원 정도 EPS 기준으로 25만 7천 원이 만약에 주가가 간다 하면은 네. 전고 좀 뚫는 거죠. 네. 그럼 PER이 8.5배입니다. 네. 8.5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아, 그러니까요. 내년도 실적이 뭐 3조 원, 30조 원, 20조 원 간에 내후년이 한 모금 말대로 10분의 1 토막을 안 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 어느 시점에 좀 내려가서 한 20, 30% 빠진다는 걱정을 하면은 8.5배까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걱정이 있는 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요. 올해 기준으로 8배 초반이에요. 네.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업사이드를 줘서 이 회사는 내년까지 봐주는 건데 8.5배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반토막 나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포캐스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그 이익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8.5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신 없어요, 현재. 네.
그럼 이제 18만 원에서 19만 원 가기 전이죠. 그게 얼마냐? 어저께서 올라오고 원상 복귀했어요. 근데 원상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지금이 PER 6배로 오고 있습니다. 네. IT 반도체 사이클에서요. 25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26년이나 25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지금 아까 말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 실적은 노 프로블럼인데 내년도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올라갈지 아니면 비슷할지. 그러면요. 글로벌 하우스는요. 네. 글로벌 회사면은 10배 정도 주면은 일단은 됩니다. 근데 한국은 한국 회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은 한 20-30%는 디스카운트가 돼요. 20% 디스카운트 되면 8배고요. 네. 30% 디스카운트 되면 7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만 원은 다시 한번 가볼 수도 있겠고 네. 잘하면 20만 원 초반 21만 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전고점 이 정고점 24만 원 했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바닥에서 15만 원, 16만 원 산 사람들은 오늘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높게 사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원래 안 팔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다시 이자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 왜냐하면 7배가 안 되는 정도라면 네.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여기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대한민국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아니면 내년도 9월 달 이맘때는 앵커님이나 저나 AI를 가지고 휴대폰에서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트랙티브하다. 그런 시장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가 지금보다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모건 스탠리하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본 거 중에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쪽으로 EPS 비율가 더 올라가면은 네. 아마 20만 원 중반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거칠 수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우리가 좀 아직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 주셨어요. 20만 닉스까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그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말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거죠. 내년도 전망, 네. 내년 중반 전망에 대한 가시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네. 4분기 실적, 네, 4분기 네. 실적이 지금 한 8조 정도 안 되게 잡고 있는데 그게 8조 중후반, 내년 초까지 그림이 좀 더 긍정적으로 네. 그려진다면은 그 그리고 이후를 알수 마이크론 있겠죠. 주가가 가는 네. 정도하고는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는 그럴 수 있고요. 삼성은 엔비디아 그 실적부터 나와요. 콜부터 나와야지 네. 비스무리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은 계속 뒤처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네. 10월 초에 당장에 이제 실적 공개 앞두고 있어서 마이크론 잘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살짝 네. 연결될 수 있을지 맞아요. 좀 하이닉스만큼은 궁금해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이크론 틀린 거 삼성도 틀린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게 리즈너블한 포캐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3조 5천 가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는데도 간격이 커요. 누구는 9조 7천. 네. 9조 7천하면 전분기보다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는 아직도 11조 5천. 그럼 대체 어디야? 평균을 했는데 음모론이 있죠. 가이던스를 낮춰놓고 네. 애널리스트한테 어저스 다운 해놓고 실제는 한 11조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조금 네. 나고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라고 더 힘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11조 정도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건데 그 정도 나와야 주가도 좀 가겠죠? 그렇죠. 의미가 있게 갈 것 같고 그게 아니고 10조 중반 정도에서 넘는다면은 그다지 그 실적 자체 그리고 실적이 지금 원래 10월 9일이 아니고 8일인지 10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징검다리 있으니까 사실은 다음 주 3일 있고 한 5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것만 갖고 뭐 올라간다는 건 어렵고 역시 엔비디아 콜이 늦게나마 나오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거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게 나왔더라도 한 4, 5천 원 가치는 있거든요. 그 힘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실적은 11조건 10조건 중요한데 4,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네. 그게 한 13조 5천까지.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12조가 안 됩니다. 네. 4, 4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에 먼저 어떤 베팅을 준 거고요. 네. 지금 주가에서는 사실은 뭐 누가 먼저 간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힘은 하이닉스가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톱에 대해서 전략을 좀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부장 쪽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 훈풍을 좀 소부장도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틀 동안 테크 쪽도 괜찮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 있을까요? 그 마이크론 얘기할 때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30몇 프로 증가된다 했는데 그것이 모든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HBM 중심이고 그게 뒷단에 후공정, 패키징 중심이고 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공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광 장비 아니면 뭐 식각 장비 여러 가지 세정 장비 앞쪽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건데 거기 얘기는 없었고요. 삼성 하이닉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미트를 안 할 거기 네. 때문에 장비주나 소재주도 가려야 돼요. 아, 가려야 되구나. 네, 그래서 네. 간다면 어저께 많이 반영돼서 오늘은 네. 좀 빠질 수 있는데 HBM 관련되는 주식, 하이닉스 관련되는 주식, 그다음에 인텔하고 관련 없는 주식. 아, 네. 인텔은 지금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네. 계획들이 좀 미뤄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인텔 관련되는 많지는 않으니까 하이닉스 관련되고 HBM 관련된 주식 중에서 지난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8월 23일하고 비교했을 때 낙폭이 과대한 것 중에서 네. 3분기 실적마저도 안 좋거나 까리까리한 거는 보지 마시고 네, 3분기 네. 실적 좋다고 리포트 나오는 수 네.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하이닉스 관련되고 HB 관련되는 그 대장주 중심으로 보시고 대장주 한미반도체 이런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것이 움직이면 그 관련되는 정도를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부장까지 투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관련 또 HBM 관련된 좀 주도주 안에서 우리 골라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